최용심 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것은 모디파이드 베셀 펑션하고 한켈 펑션에 대해서 할 것이거든요. 모디파이드 베셀 펑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공계 학생들이 파동 방정식 같은 것을 풀 적에 요긴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베셀 펑션을 풀어왔다면은 오늘은 모디파이드 베셀 펑션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참고로 베셀 펑션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은 모디파이드 베셀 펑션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것보다 더 쉬운 것이 한켈 펑션이 베셀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얼마나 쉬운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베셀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진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쭉 해왔고, 이러한 베셀 미분 방정식에 대하여 가장 일반적인 일반해는 y는 c1jnu의 x 플러스 c2ynu의 x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물론 여기 이 누가 정수가 아니라면 ynu 대신에 j의 마이너스 누를 넣어도 돼요. 그런데 정수가 됐든 정수가 아니든 간에 항상 성립하는 일반해는 바로 이것이지요. 여기서는 jnu와 ynu로서 이 베셀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를 표시해 주었는데, 문제의 성질에 따라서 또 다른 형태로 일반해를 표시를 해 준 것이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일단 이러한 경우를 한번 봅시다. jnu의 x 플러스 x를 h1의 nux라고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jnu의 x 마이너스 inu의 x를 h2 nu의 x라고 정의를 해 둡시다. 이렇게 정의를 해 둔 h1과 h2 이것들을 차수가 nu인 한켈 펑션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한켈 펑션 그렇게 적어 놓았지요. 그러면은 이 한켈 펑션 같은 경우는 jnu와 ynu가 제로가 아니라면은 이걸로부터 이것을 어떻게 상수배해서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h1의 nu와 h2의 nu가 서로 1차 독립이라는 사실을 금방 간파할 수 있겠죠. 물론 jnu와 ynu가 이 베셀 미분 방정식의 해이기 때문에 h1의 nu와 h2의 nu 선형 결합으로도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한켈 펑션 또한 베셀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모디파이드 베셀 펑션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 말로는 수정된 베셀 함수 또는 변형된 베셀 함수 그렇게 해석되어 줄 수가 있겠는데, 모디파이드 베셀 펑션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가 되어지냐면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집니다. 보통적인 베셀 미분 방정식하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단지 이 뒤에가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참고로 모디파이드 베셀 펑션이나 모디파이드 베셀 미분 방정식이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모디파이드 베셀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먼저 변수 치환을 해주면 좋거든요. 자, 원래는 이것이 독립변수가 x이고 종속변수가 y인 그러한 미분 방정식이잖아요. 무엇이? 모디파이드 베셀 펑션이. 그래서 원래는 종속변수가 y이고 독립변수가 x인 이러한 관계로 형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떠한 관계로 나타내 주려고 하냐면은 y가 u 함수로 나타내 주려고 해요. 지금 현재 이 방정식 같은 경우는 곧바로 y가 x 함수잖아요. 그런데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y가 u 함수라고 가정을 할 것이거든요. 다만 u와 x와의 관계는 u는 ix다 이렇게 맺어져 있는 상태 하에서 y를 u 함수로 나타내 주고 싶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원래는 x와 y의 관계야. 즉 원래는 x와 y의 관계인 dy, dx 이러한 미분 관계거든요. 이러한 미분 관계를 체인 룰을 사용을 해서
u를 거쳐 가지고 y로 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하거든요. 즉 x에서 u를 거치고 그 다음에 u에서 y를 거치는 이러한 체인 룰을 사용을 해서 x에서 y로 곧바로 가는 미분 dx분의 dy를 고쳐주겠다 이거요. 어떤 형태로? y와 u 형태로.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것은 dx분의 dy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쳐 가는 것은 dx분의 du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쳐 가는 것은 du분의 dy 그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dx분의 du 있죠. 이것을 u는 ix로부터 계산을 하면은 dx분의 du는 뭐예요? i만 남죠. 고로 dx분의 dy는 i 해놓고 du분의 dy 그렇게 되어지겠더라. 이제 dx 제곱분의 d 제곱 y 이것을 계산을 해야 되겠지요. dx분의 dy를 계산했기 때문에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y 있죠. 여기서 y는 뭐예요? 그대로 y예요. 즉 말해서 y가 이 미분방정식에서는 x 함수잖아요. 이 미분방정식에서는 y가 x 함수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미분방정식을 이러한 체인 룰을 사용을 해서 y가 u 함수가 되어지게끔 고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y는 u 함수로서 y야. 그러면은 일단 이 위의 식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까? 위의 식에서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dx분의 d 이것은 뭐예요? idu분의 d 그렇게 되어지죠. idu분의 d. 그래서 dx 제곱분의 d 제곱 y는 dx분의 d 하고 또 dx분의 d에서 y 이것하고 같지요. 고로 dx분의 d는 idu분의 d를 대입을 해주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이 식으로부터 i 곱하기 i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du 제곱분의 d의 제곱 y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u는 ix로 지금 치환을 해 놓은 상태에서 y를 u 함수로 바꿔준 결과 dx분의 dy는 이렇게 되어졌고 dx의 제곱분의 d의 제곱 y는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이때 u는 ix이기 때문에 곧 x는 이코로 마이너스 iu하고 같잖아요. 드디어 이 미분방정식을 y와 u 함수 관계로 나타내어 봅시다. x의 제곱은 뭐예요? x는 마이너스 iu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u 제곱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y2-는 방금 했죠. y2-는 마이너스 du 제곱분의 d의 제곱 y 그대로 대입을 했고 그 다음에 플러스 x인데 x가 마이너스 iu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iu 그대로 넣고 y-는 이것이죠. 고로 이것을 그대로 넣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해주고 x의 제곱은 마이너스 u 제곱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u 제곱은 u 제곱 해놓고 y 이코르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식을 최종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진다. 이 미분방정식은 어떤 미분방정식하고 똑같습니까? 보통의 베셀 미분방정식 형태하고 똑같죠. 즉 보통의 베셀 미분방정식에서 x 대신에 u를 대입한 그것하고 똑같잖아요. 고로 이 미분방정식의 해는 y는 c1jnu의 u 플러스 c2ynu의 u 그렇게 되어지겠죠.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x와 y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u 대신에 ix를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y는 c1jnu ix, c2ynu ix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바탕함수 있죠. 이른바 바탕함수 베이시스 펑션 여기에서 어떤 것을 1차 결합으로 나타내 줄 때 곱해주는 상수 말고 그 함수들이 있죠. 그 함수들을 베이시스 펑션 또는 바탕함수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식을 보면은 바탕함수 jnu의 ix와 ynu의 ix가 그 형태가 실수가 아니고 복소수 형태잖아요. 복소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작업을 해주려고 하냐면은 이 수식에서 복소수가 들어가는 상수 부분은 C1에다가 넣어줘 보려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ynu ix에서도 복소수에 해당하는 그 숫자들은 전부 다 C2 이 속에다가 집어 넣어줘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한번 해보냐면은 먼저 jnu의 ix 한번 봐봅시다. jnu의 ix가 얘가 있기 때문에 jnu의 ix를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이 jnu의 ix에서 복소수 부분, 즉 허수 부분은 C1에다가 넣어줘 버리고 이쪽 바탕함수 이쪽 부분은 실수함수로만 되게 하는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jnu의 ix는 서메이션 ln 이퀄 0부터 무한대까지 l 팩토리얼 감마의 nu 플러스 l 플러스 1 분의 마이너스 1의 l제곱 그리고 2분의 얘가 ix이기 때문에 ix 2l 플러스 nu 이것은 많이 했지요. 앞 시간에 지금 실수 부분하고 복소수 부분하고 갈라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i 있죠. i를 앞으로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여기에서 그렇다면 i의 2l 플러스 new잖아요. 고로 i의 2l 제곱 또 i의 new 제곱 그렇게 하면 되죠. 그 대신에 여기서 i는 제거하고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i의 2l 같은 경우는 i 제곱이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i 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하여 l 제곱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이너스 1에 대한 l 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마이너스 1의 2l 제곱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 된다? 1이 된다. 즉 이것이 무엇이 되어지냐면은 1이 된다 그 말이야. 이제 i의 new 제곱만 남아있잖아요. 이 i의 new 제곱 같은 경우는 서메이션에서 더미 변수인 l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i의 new 제곱은 서메이션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수가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주다 보니까 우리 목적이 너무 쉽게 잘 이루어졌죠. 즉 jnu의 ix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딱 갈아주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수 부분 inew가 딱 있고 이 뒤에 부분은 실수 부분으로 딱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실수 부분을 inew의 x 이렇게 정의를 해줘요. 이때 inew의 x를 무엇이라고 불러주냐면은 제1종 수정 뱃셀 함수 그렇게 불러줍니다. 다시 한번 inew의 x를 뭘로 불러준다고? 제1종 수정 뱃셀 함수. 물론 그 차수는 new지요. 이 inew의 x가 new 제곱하고 지금 곱해져 있잖아요. 무엇이? jnew의 ix가. 그러면 이 jnew의 ix 있죠. 여기에다가 i의 new 제곱, inew의 x 그렇게 적어줘도 되죠. 그러면은 여기 c1 곱하기 i의 new 이것은 상수죠. 상수이기 때문에 c1 곱하기 i new 이것을 또 다른 상수 c1 프라임으로 놔버리면은 결국 이 앞부분은 임의의 상수 곱하기 i new의 x 그렇게 적어주는 거고 같죠. 이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미분방정식을 설명을 할 때 변수가 녹아들어가 버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죠. 잘 모르겠으면 미분방정식 1단계, 2단계 여기 놓을 거니까 클릭해서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i new의 x를 이렇게 정의를 해서 이제 구해 놓았는데, 만약에 if 이 new가 n이다. 그런데 n 이것은 정수 원소이다. 이럴 적에는 i new의 x가 어떻게 되어질까? 즉, 이 new가 정수값일 적에는 어떻게 되어질까? 한번 봅시다. 일단 i의 마이너스 nx를 한번 봐봅시다. 즉, new 값이 마이너스 n인 정수인 경우를 한번 보자.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것은 서메이션에서 이것은 그대로 적어주고 이것도 그대로 적어주고 이 new 값 대신에 마이너스 n만 집어넣었지요. new 값 대신에 마이너스 n만 집어넣어준 것이 이렇게 되어졌다. 여기서 put 마이너스 n 플러스 l 이것을 s로 놓자. 그러면은 l은 여기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s 플러스 n이지요. 그래서 l 대신에 s 플러스 n은
0 붙어서 무한대 그대로 대입해 줬습니다. 그리고 L 대신에 M 플러스 S 그대로 집어넣어 줬고, 또 여기에서도 L 대신에 M 플러스 S 집어넣으면은 감마의 S 플러스 1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분자는 1 해놓고 이것도 2분의 X 해주고 L 대신에 S 플러스 N 집어넣어주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마이너스 N 그대로 넣어주고,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S 플러스 N은 제로, 여기에서 S는 N을 요리 넘기면 마이너스 N이기 때문에 S는 마이너스 N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감마의 S 플러스 1, 이것은 S가 지금 정수지요. 왜 S가 정수요? 여기 보십시오. N도 정수, L도 정수, 고로 S는 정수죠. 그러면 감마의 S 플러스 1,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S 팩토리얼이 되어지죠. 감마함수 정의에 의해서. 그리고 M 플러스 S 팩토리얼, 이것 같은 경우는 감마함수 정의에 의해서 감마의 N 플러스 S 플러스 1 그렇게 되어지고, 분자는 1 그대로 적어주고, 이것은 치수가 ES 플러스 N 그것만 남죠. 그래서 ES 플러스 N 그렇게 해주고,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봐보십시오. 자, S가 마이너스 N 붙어서 무한대인데 S가 0보다 적은 정수일 적에는 이것이 무엇이 되어져 버립니까? 무한대가 되어져 버리죠. 다시 한번, 여기에서 S 팩토리얼에서 S가 0보다 적은 정수라면은 S 팩토리얼이 무한대가 되어져 버리잖아요. 무한대가 되어져서 이것이 다 제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S는 마이너스 N 붙어서 무한대, 이것을 S는 0 붙어서 무한대 그렇게 해줘도 되어지죠. 그래서 이 0 붙어서 무한대까지 쫙 해주고, 여기에서 이 수식을 쫙 한번 봐보십시오. 이 수식을 쫙 봐보면은 이 수식은 어떤 수식하고 똑같습니까? 지금 I 누의 X가 이렇게 정의되어졌기 때문에 이 수식은 무엇하고 같습니까? I N의 X하고 같지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더미 변수 S를 L로 바꿔놓으면은 이 수식하고 이 수식하고 지금 같잖아요. N가 N으로 된 것만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이 결과적으로 무엇이 되어지냐면은 I N의 X, 즉 I의 마이너스 N의 X를 N이 정수라는 가정하에서 쭉 계산해 보니까 I의 마이너스 N의 X하고 I의 플러스 N의 X하고 어때? 같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은 I의 N의 X와 I의 마이너스 N의 X는 서로 1차 정속이기 때문에 모디파이드 베셀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I의 누의 X와 1차 독립이면서도 모디파이드 베셀 디퍼런셜 이퀘이션, 즉 모디파이드 베셀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는 또 다른 함수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 I의 마이너스 nx하고 I의 nx하고 n이 정수일 적에는 같아가지고 서로 1차 정속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I 누의 x와 1차 독립이면서도 동시에 모디파이드 베셀 디퍼런셜 이퀘이션, 즉 모디파이드 베셀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는 또 다른 함수가 필요하다 이거야. 그 또 다른 함수를 무엇으로 우리가 불러줄 것이냐면은 K 누의 x라고 불러주고 또는 적어주고, 이것을 제2종 모디파이드 베셀 펑션 그렇게 불러줄 것이거든요. 제2종 모디파이드 베셀 펑션. 그러면은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K 누의 x가 아까 모디파이드 베셀 미분 방정식을 해라고 했잖아요. 그것 확인은 간단합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K 누의 x를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면은 이 누가 정수가 아닐 때 사인 누 파이 분의 파이 해놓고 I의 마이너스 누의 x 마이너스 I의 누의 x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무엇을? 제2종 모디파이드 베셀 펑셔널이. 그러면 여기에서 x에 대해서 앞에 것들은 다 상수들이잖아요. 그런데 I의 마이너스 누의 x와 I의 누의 x가 이것을 해가 되거든요.
당연히 k 누의 x가 i 마이너스 누의 x와 i 플러스 누의 x 선형합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선형합으로 돼 있기 때문에 k 누의 x는 모디파이드 베셀 펑션인 이 미분 방정식의 해이다 그 말이야. 이제 만약에 이 누 값이 정수가 되어지면은 k 누의 x를 어떻게 정의해 줄 것이냐, 바로 그것이 리미트 누가 n으로 갈 때 k 누의 x 이렇게 정의를 해 주거든요. 지금 현재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이 뉴 이것이 무엇일 때? 정수일 때야. 정수. 그래서 이렇게 k 누의 x를 정의를 해 준 것은 우리가 앞에 시간들에서 노이만 펑션을 정의해 준 것과 똑같잖아요. 그 방식이. 이것들에 대해서는 그 방식 잘 모르겠으면 여기 클릭해서 보세요. 이제 k 누의 x와 i 누의 x로부터 이러한 모디파이드 베셀 펑션의 완전한 해를 얻어냈거든요. 참고로 여러분들 j 누의 x와 j 마이너스 누의 x가 누가 정수가 아니라면 서로 1차 독립이라 했잖아요. 유사하게 여기서 i 누의 x하고 i의 마이너스 누의 x도 누가 정수가 아니라면 서로 1차 독립이거든요. 그것은 서로 론스키안을 구해보면 됩니다. 서로 론스키안을 구해보면 된 것은 앞 시간들에서 한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쉽게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은 반드시 기억해 두고 계셔야 되냐면은 k 누의 x와 i 누의 x 함수 형태들이거든요. 그 함수 형태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i 누의 x 같은 경우는 i0, i1, i2, i3 뭐 많겠죠. 그것들은 x가 제로인 곳에서는 유한하고 x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발산을 하는 그러한 함수거든요. 무엇이? i 누의 x가. 그 다음 k 누의 x 같은 경우는 x가 제로인 곳에서는 발산하고 x가 무한대인 곳에서는 제로로 수렴을 하는 그러한 함수거든요. 이러한 함수이기 때문에 나중에 양자역학 같은 거 배울 적에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발산한 것은 제로로 둬버리고, 또 특정한 지점, 예를 들자면은 원점 같은 곳에서 발산을 해버린 함수는 그 해에서 또 제거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경계 조건을 서로 맞춰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원 가서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그럴 적에 무엇은 기억하고 있어야 되냐면은 이것이 모디파이드 베셀 펑션이다. 이 모디파이드 베셀 펑션은 i 누의 x와 k 누 x의 선형 결합이 일반해이다. 그런데 i 누의 x 함수 형태는 x는 이코로 제로인 곳에서는 유한, x가 무한으로 감에 따라서 다 발산, k 누의 x는 x는 이코로 제로인 곳에서는 발산, x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제로의 수렴, 그것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목요연하게 모디파이드 베셀 미분 방정식의 해를 쫙 적어 놓겠습니다. 모디파이드 베셀 펑션 또는 모디파이드 베셀 디퍼런셜 이퀘이션 또는 모디파이드 베셀 미분 방정식, 그것의 형태는 이렇게 되어진다. 이것의 일반해는 1차적으로 여기에 있는 뉴가 정수가 아닐 적에는 y는 c1 i 누의 x 플러스 c2 i의 마이너스 누의 x 이렇게 되어진다. 그런데 만약에 이 뉴가 정수이다. 그러면은 애매모호해져. 그 애매모호해진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는 최종 일반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반해를 적어라 할 적에는 이렇게 적어 놓으면 무조건 답이 돼요. 정수든지 아니든지 간에 무조건 답이 돼. 그런데 정수가 아닐 적에는 이렇게 적어놔도 답이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진로 완벽한 건 뭐예요? 최종 일반에 이게 진로 완벽하죠. 단 여기에서 k 누의 x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지는데, 이 정의를 보면은 i의 마이너스 누의 x와 i의 누의 x 선형 결합이죠. 그리고 만약에 if 이 누가 n으로서 정수이다. 그러면 knx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리미트
N를 N으로 보낼 적에 K 누의 X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 이걸로부터 KNX를 구하는 것 같은 경우는 앞 시간에 했던 미분 방정식 있죠. 그것들을 잘 보면은 다 구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참고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클릭해서 보세요.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은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